As soon as you say end time, they say, whoa, the end of the world. When's it going to be? And you can see this mask of fear. I'm not telling you the end time is coming. I'm telling you, you live in it right now. Daniel chapter number 7, verse number 4. The first beast was like a lion. We have the eagle used continually to depic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You see it on governmental documents. We are the generation for which these that you will not miss one segment of understanding the end time, because I've had many people tell me it's changed their life forever. Many of the major prophecies of the Bible are given to us 2, 3, some of them as high as 4 or 5 times. There is not any chance it's not going to happen, because it's in your Bible, it's prophesied, and the prophecies always come back.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6일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입니다. 네, 먼저 이번 주 주요 뉴스입니다. 아비하이 만델블리트 이스라엘 검찰총장이 네타냐후 총리를 뇌물, 사기, 배임 혐의로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발표 이후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중도좌파 연합이 우파 연합을 압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검찰총장이 총리에 대해 기소 의사를 밝힌 가운데 채널 13이 시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민 3분의 2가 네타냐후 총리가 기소된다면 사퇴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계속되는 시리아 공습으로 러시아와 이스라엘 간의 군사적인 긴장감이 고조되자 네타냐후 총리가 모스크바를 방문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푸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시리아 내의 모든 외국 군대를 철수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유대인 협의회가 국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게이 커플에 대리모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헤르조그 협의회 이사장은 성적 성향과 상관없이 부모가 될 수 있다는 상징적인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아비하이 만델블리트 이스라엘 검찰총장이 네타냐후 총리를 뇌물, 사기, 배임 혐의로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언론들은 이번 결정이 앞으로 있을 조기 총선의 결과를 좌우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28일 아비하이 만델블리트 이스라엘 검찰총장이 네타냐후 총리를 3가지 사건과 관련해 뇌물, 사기, 배임 혐의로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을 두고 현지 언론들은 네타냐후 총리가 아비하이 만델블리트 검찰총장을 지방법원 판사에서 국무장관으로 끌어올릴 만큼 각별한 사이였지만 이제 그 관계는 끝이 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검찰총장의 발언이 있은 뒤 이에 대해 네타냐후 총리는 언론들의 마녀 사냥이라며 해명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밤 TV 연설을 통해 이러한 음모는 무너질 것이라며
나는 4000%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네타냐후 총리가 언론들이 아들과 아내에 대해 보도하는 방식에 대해 말하면서 거의 눈물을 흘릴 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최근 모셰 야알론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이스라엘 회복당을 창당한 베니 간츠는 파트타임 이스라엘 총리는 필요 없다며 국가의 민감한 사항을 다루는 총리가 법정에 서는 상황을 상상해 보라며 사임을 촉구했습니다. 채널 12에 따르면 만델블리트 검찰총장의 발표가 있은 후 처음으로 4월 9일 총선에서 좌파 연합이 네타냐후 총리의 리쿠드 우파 연합을 압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실제로 기소될지 여부는 앞으로 청문회를 통해 결정될 것이지만 이스라엘 법에 따르면 기소되더라도 총리가 사퇴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검찰총장이 총리에 대해 기소 의사를 밝힌 가운데 채널 13이 시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민 3분의 2가 네타냐후 총리가 기소된다면 사퇴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현지 시간 1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3분의 2의 이스라엘 국민들이 만약 네타냐후 총리가 기소된다면 사퇴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4월 총선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연립정부를 구성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에 처음으로 시행한 것입니다. 칸 공영방송이 지난 금요일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36%의 이스라엘 국민들이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사퇴해야 된다고 답했고 32%는 청문회가 끝난 뒤 실제로 기소가 되면 사퇴해야 된다고 답했습니다. 총리가 기소된 이후에도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스라엘 법에 따라 네타냐후 총리가 총리직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응답은 23%, 모르겠다는 응답은 8%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스라엘 국민 42%가 만델블릿 검찰총장의 발표는 우파 연정을 무너뜨리려는 좌파 언론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58%는 검찰총장의 전문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나타났습니다. 한편 기소가 발표된 이후 여론조사에 따르면 베니 간츠와 라피드가 이끄는 블루 앤 화이트로 불리는 연합이 이번 선거에서 37석에서 38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다음 크네셋에서 중도 좌파 연합이 총 61석을 차지할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계속되는 시리아 공습으로 러시아와 이스라엘 간의 군사적인 긴장감이 고조되자 네타냐후 총리가 모스크바를 방문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푸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시리아 내의 모든 외국 군대를 철수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3일 네타냐후 총리가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가진 뒤 이스라엘과 러시아가 시리아 내에서 외국 군대를 철수시키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이번 방문은 이스라엘이 시리아 내 이란 연계 병력에 대한 공습이 계속되자 러시아 정부가 반발하면서 양국 간의 군사적인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27일 푸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이스라엘, 러시아 간의 군사 한라인을 계속 유지해 양측 간의 우발적인 충돌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는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시리아 공습은 명백하게 계속될 것이라고 푸틴 대통령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3일 이스라엘 내각회의 전 모두 발언에서 푸틴 대통령과 나는 내전이 발발한 이후 개입한 외국 군대들에 대해 시리아 철수라는 공동의 목표에 합의했다며 다른 국가들과 함께 해당 목표를 위한 협력을 위해 합동 태스크포스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네타냐후 총리와 달리 해당 사안에 대한 즉각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지난 14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쿠웨이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시리아군과 러시아 공군의 합동 작전 이후 시리아 사태는 눈에 띄게 안정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대인 협의회가 국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게이 커플의 대리모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헤르조그 협의회 이사장은 성적 성향과는 상관없이 부모가 될 수 있다는 상징적인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에 따르면 현지 시간 3일 유대인 협의회가 자녀를 원하는 게이 직원들에게
해외 대리모 서비스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유대인 협의회의 이번 결정으로 해외 파견 직원 450명을 포함해 1,250명이 미혼 남성인지 동성 커플인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해외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지원은 이스라엘에서 동성 커플에게 높은 비용의 대리모 서비스 비용에 대해 환급해주는 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해당 계획안은 유대인 협의회 이사장인 이삭 헤르조그가 주도했으며 그는 피고용인의 결혼 여부와 성적 정체성 및 성향과는 관계없이 직원의 꿈을 이룰 권리를 인정할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헤르조그 이사장은 성 정체성이나 성적 성향과 관계없이 모든 남녀가 부모가 되고자 하는 소망을 현실화하고 가족을 부양할 권리를 거대 조직이 인정하는 상징적인 성명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유대인 협의회는 대리모 서비스를 원하는 직원 1명당 최대 4만 셰켈을 대출해주기로 결정했다며 대리모 서비스의 복잡한 절차에 대한 지원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지난해 이스라엘 정부는 미혼 여성 대리모 서비스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했지만 미혼 남성과 동성 커플을 제외한 바 있습니다. 또 해외 대리모는 이스라엘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최근 가자지구 국경 지역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의 폭력 시위가 또다시 심화되자 이스라엘군이 대응 공습에 나섰습니다. 국경 지역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의 폭력 시위에 대한 대응으로 항공기를 동원한 공습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현지 시간 3일 저녁 이스라엘군 드론이 가자지구 북부 하마스 시설을 공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가자지구 국경 인근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이 폭력 시위를 벌인 것에 대한 대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틀 동안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시설에 대해 3차례에 걸쳐 공습해왔지만 국경 펜스에서 일어난 폭력 시위에 대한 대응 공습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 공군 항공기가 북부 가자지구 보안 장벽을 넘어 폭발물을 던진 것에 대한 대응으로 하마스 초소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소위 혼돈 요원이라고 불리는 대원들이 이날 가자지구 북쪽 보안 펜스 인근에서 타이어를 태우고 급조 폭발물을 던지며 폭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군에 따르면 시위자 일부는 급조 폭발물, 돌, 수류탄 등을 이스라엘군을 향해 던졌다며 우리 군은 최루탄으로 대응했고 어떤 경우에는 총기로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날 시위에 앞서 팔레스타인인 2명이 비무장 상태로 이스라엘 국경을 넘다가 이스라엘군에 붙잡혔다고 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하마스 보건부에 따르면 이날 폭력 시위로 팔레스타인인 3명이 이스라엘군에 의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최근 몇 달 동안 활동을 중단한 하마스의 혼돈 요원들이 또다시 가자지구 국경을 따라 매일 밤 이스라엘 군인들과 국경 주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시민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날에도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로 인화성 물질을 부착한 풍선 다발이 날아오자 이스라엘군은 항공기를 동원해 가자지구 남부 지역의 하마스 초소를 공습했습니다. 한편 지난주에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스라엘 군인들이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2018년 3월 30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자지구 국경 지역에서 귀환의 행진 시위 동안 벌어진 이스라엘군의 시위 진압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유엔의 조사 결과에 대해 적대적이고 편향적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